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오산시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흥성군 독거노인 지원센터가 복지 서비스 확충에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부서별 브랜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포항 창조도시 추진위원회가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정리정돈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수선할수록 열량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심리 상태가 어지러울수록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하네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 정리와 심리 안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으며 국회의원의 적극적 협력과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남북경협통일단체 등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남북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 압박 정책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남한 기업의 운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이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찾기도, 또 개성공단만큼의 기업 운영 환경을 외국에서 찾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룹 넥스트와 홍경민이 국회에서 콘서트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법 일명 신해철법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이 병원 측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진행한 남궁현은 이날 신해철법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게 됐다고 전했으며,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신해철법이 통과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 안심하고 드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오산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을 직접 방문해 수질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 황정선 씨. 수돗물로 식기세척은 물론 먹는 물까지 해결하면서도 늘 염려가 됐었는데요. 수돗물 안심 확인제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신청했고, 지난 25일 오산시 수도과 직원들이 황정선 씨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먹는 물과 밀접한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바로 채수를 하는데요. 탁도와 잔류염소의 경우 현장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안심 확인제는 5가지 항목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떠온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실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눈으로 직접 수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갑니다. 2가지 잔류염소랑 탁도 성분이 수질 검사 기준에 훨씬 더 미달하는 걸로 나와서 적합하셔서 아무래도 수돗물을 안심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애들이 있어서 물을 끓여 먹는데 그 수질 안심 확인제 그 신청을 플랜카드로 보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오셔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너무 지금 안심이 되고 앞으로도 마음 편히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현장과 검사기관에서 실시되는 1차 수질검사 항목은 pH와 염소, 탁도, 철,
구리 수치인데요. 만약 1차 검사 결과 마실 수 있는 물의 기준을 넘어설 경우 세균 검사 등 6개 항목을 추가해 2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민들의 막연한 그 불안감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면은 그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그 안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보고한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은 세계 8위. 과학적인 정수 체계와 수질 관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간편하게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 마시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해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원동 주민센터에서는 통장단이 모여 민원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원동 주민센터.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주민들을 맞는 분들, 바로 대원동 통장단입니다. 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네, 인감증명서. 네, 이거 뛰러 오셨어요? 네, 이거 뽑아가지고 가세요. 네. 6명의 통장들이 의기투합해 2명씩 돌아가면서 주민들을 돕고 있는데요. 민원을 직접 처리해주진 못하지만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편의부터 서류 작성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관공서라는 벽을 넘어 주민들에게는 자주 보는 이웃 아주머니이기도 해서 스스럼 없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도 없어서 이제 급히 좀 보려고 하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옆에 봉사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만은 친절하게 잘 이렇게 작성도 해주시고 해서 편리하게 업무를 잘 볼 것 같습니다. 네. 민원 봉사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안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간에 질문도 부쩍 늘었습니다.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돕다 보니 민원인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두면 좀 더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장을 처음에 이축받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요. 주민센터 안에서 민원 업무를 이제 보러 오신 주민들한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아까 이렇게 끌고 오실 때도 우리가 같이 부축해서 그거 빼드리면서 요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해국을 할 때 참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뻐요. 앞으로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봉사를 하고 싶고. 70대를 넘긴 어르신부터 아이들을 둔 주부까지 개인의 시간을 쪼개 민원 봉사에 나선 대원동 통장단. 이들의 마음 씀씀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편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독거노인 지원센터 전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응급관리요원을 늘리는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취재의 노현지 리포터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횡성군 독거노인 지원센터. 센터 내 생활관리사와 응급관리요원이 횡성 지역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돌보며 독거노인이 행복한 횡성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횡성군은 이달부터 군비 2억 8천만 원을 들여 독거노인 지원센터 내 생활관리사의 근무 시간을 도내 최초로 반일제에서 전일제로 변경하는 한편 응급관리요원을 1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등 어르신 복지 서비스 확충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올해 독거노인 지원센터 내에 응급관리요원을 1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해서 횡성지역 독거노인 1,400가구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군비 2억 8천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생활관리사 21명의 근무 시간을 도내 최초로 전일제를 시행하여 독거노인 최대 고통인 고독과 소외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독거노인 지원센터 생활관리사들은 횡성지역 독거노인 1,400가구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및 주 1회 이상 방문을 통해 생활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밤낮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 대비 교육을 하는 등 독거노인 지원 정책의 최일선에 서서 세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어떠신가 그렇게 안부 묻고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셨는가 그런 상황도 하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자녀들 관계도 많이 여쭤보고. 생활관리사 21명이 읍면별로 구역을 나눠 가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는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사람이 교회에 연정일 있어도 뭐 하나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전화만 해도 그렇게 반갑고 이렇게 오면 더 반가워요. 이처럼 독거노인 지원센터는 생활관리사를 통한 노인 돌봄 서비스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응급 안전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상황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정 내 화재가스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부터 응급관리요원을 1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 겁니다. 이 밖에도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 시 차량을 지원하는 효도 교통 편익 서비스도 독거노인 지원센터의 역할 중 하나인데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횡성군은 독거노인 지원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올해 예산 편성에서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7억 원 증가한 569억 원을 배정하는 등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한층 더 세밀하게 추진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STV 노현지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올림픽 축제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관심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4일 강릉시 남대천 둔치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명희 강릉시장, 한교 횡성군수 등 강원도 주요 인사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축제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축제 기간 동안 예술단 농음회원 23명이 참가해 창작 연희극 회다지놀이를 선보였으며 강원도 대표 먹거리관의 횡성축협, 청일면 윤가이가 등이 참여해 횡성한우와 더덕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반곡리 밤두둑마을, 정암 삼리 덕고마을과 국순당 등 11개 업체가 참여해 횡성의 대표 상품을 홍보했습니다. 횡성군은 2016년 개최되는 지역 축제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횡성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인 횡성 한우축제, 안흥 찐빵축제, 둔내 토마토축제, 청일 더덕축제 등 4대 축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둔내 토마토축제는 최고의 토마토와 함께하는 여름 가족축제를 주제로 오는 8월 5일에서 7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흥 찐빵축제는 10월 7일에서 9일까지 4일간 안흥 찐빵마을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횡성의 대표 축제인 횡성한우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닷새강 섬광 둔치에서, 청일 더덕축제는 9월 2일에서 4일까지 청일면 농거리 야영장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횡성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여러분들이 축제 이름에서 알다시피 농축 특산물 위주의 축제입니다. 그걸 주제로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입니다. 판매가 돼야
또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기간에 어떤 판매 실적이나 이런 걸 주로 하기보다는 그 축제에 참여하시는 외집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즐길 거리야, 그리고 특히 체험 부분을 좀 더 강조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횡성군을 방문할 수 있고 잊지 않도록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그 어느 해보다 즐겁고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뻔뻔한 우리 동네 섬각라디오인데요. 요즘 섬각라디오는 19살 신입 DJ 덕분에 한층 밝고 경쾌해졌다고 합니다. 또래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동네 섬각라디오 김희연 학생을 노현지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깊이 있는 사연까지 횡성 주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뻔뻔한 우리 동네 섬각라디오. 지난 2014년 10월 횡성군 주민들에 의해 탄생한 섬각라디오는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지역민과 함께하며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어느새 개국 2년차를 맞은 섬각라디오가 최근 10대 청취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녀 감성 충만한 진행으로 10대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는 우리 동네 섬각라디오의 귀염둥이 내 친구 희연이를 소개합니다. 끼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섬각라디오 1개월 차 신입 DJ 김휘연. 횡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19살 휘연이는 섬각라디오의 열혈 막내 최연소 DJ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섬각라디오 최연소 DJ라고 들었어요. 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동네 섬각라디오 3기 DJ 고등학교 3학년 김휘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3이면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라디오 DJ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2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2기 신청을 늦어버려가지고 이제 지금 3기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제가 또 원래 꿈이 방송 작가나 이제 방송 쪽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몸소 이제 대본도 써보고 방송도 직접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게 됐어요. 드디어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 휘연이. 휘연이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동안 청취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방송의 주제를 정하고 대본을 쓰고 선곡을 하고 방송 기계를 조작하는 등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해야 하는 1인 시스템이지만 실수 없이 생방송을 척척 해낸 휘연이는 영락없는 방송인입니다. 뭔가 제가 설을 지나고 나서 하는 첫 방송이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나 이제 청소년분들이 많이 설을 갔다 와가지고 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또 제 얘기도 해드리고 해가지고 약간 그러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약간 뭔가 어르신들 취향에 맞게 그런 노래 선정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선정을 할 때 어르신들도 많이 들으시면서 이제 귀에 잘 들어오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 컨셉을 잡고 노래 선정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19살 휘연이는 모든 세대와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며 다부진 포부를 밝혔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다시 평범한 소녀로 돌아온 휘연이는 친구들의 모니터링도 빼놓지 않고 귀담아 듣습니다. 평소에 휘연이가 라디오 방송 진행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꼭 챙겨 들으려고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꾸준히 해줄 생각이고요. 오늘 이렇게 첫 방송 진행하는 휘연이가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사연이랑 신청곡을 앞으로 많이 보낼 생각이에요. 어린 나이지만 누구보다 큰 꿈을 꾸고 있는 19 DJ 휘연이. 휘연이의 2016년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고3을 올라가다 보니까 공부도 잡아야 되고 이제 라디오 잘하는 것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둘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그 두 개를 자연스럽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꿈이에요. 2016년도 새 꿈입니다. 횡성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친근한 말벗이 되어주고 있는 뻔뻔한 우리 동네 섬각라디오. 소박하고 진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이 청취자들의 저녁을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섬각라디오 화이팅! 김희연 화이팅! HSTV 노현지입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이 공감하는 현안 사업 육성을 위해 부서별 브랜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부서 내 팀 단위 또는 팀 간 협업을 통해 시민 체감형 사업 발굴에 나서 부서별로 한 건의 대표 브랜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그동안 시 추진 사업을 일괄적으로 정해 시행해 오던 것을 부서별로 시민이 원하는 현장 중심의 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펼치게 됐으며 시민 소통 중심의 창의적인 행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공영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시 자체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모든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고 1,500만 원까지만 보장되는 도내 타시군의 보장 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보장이며 자전거 보험 혜택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형 창조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포항 창조도시 추진위원회가 정기 보고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올 한 해 분과위원회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사업 점검을 통해 강력하고 집중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보고사항을 살펴보면 강소기업 육성 분과는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 정책 역량 강화, 창업 플랫폼 강화 등 4대 전략 16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류산업 육성 분과는 국제 물류도시 건설을 목표로 영일만항 활성화 방안을 전개하고 해양관광 육성 분과는 환동의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4대 분야 34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 추진 분과는 건강하고 안전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목표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포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매월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통과 협업,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리그 명문구단 포항 스틸러스 시즌카드 판매가 한창인 가운데 포항시청에서 시즌카드 판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즌카드 판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과 각급 기관단체, 읍면동 체육회원 등 포항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는데요. 최진철 감독을 비롯해 황지수, 신화영, 손준호 등 스틸러스 선수단이 팬사인회와 포토타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시즌카드는 모든 홈 경기를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으며 스틸러스 홈페이지와 구단 사무실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저 둘러보는 관광에 비해 숙박을 하게 되면 비교적 많은 소비를 하게 되죠.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시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와 먹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숙박시설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포항시는 우수한 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첫 번째 호텔이 최근 개소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시원한 바람, 넓은 바다. 여러분은 포항의 영일대 해수욕장을 즐기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바다에서 시원하게 놀았다면 이번에는 좀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포항 관광은 내가 책임진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체류형 관광객을 잡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골탈태한 중소형 호텔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 해수욕장이 펼쳐진 관광지답게 각종 숙박업소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 저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것은 따로 있었으니 오, 좋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예쁜 궁전에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영일대 해수욕장에 바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호텔이에요. 일단
예뻐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감사드려요. 네.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가? 인테리어는 뭐 여러 가지 컨셉이 있고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들, 본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네,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포항시는 지난해 모텔형 숙박업소를 중소형 호텔로 전환시키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업소를 모집했는데요. 제1호로 선정된 이 업소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실내 들어왔는데 굉장히 안락하고 좋으네요. 이 분위기 좋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포항시에서 9번째 관광호텔이며 또한 모텔형 숙박업소에서 관광호텔로 전하는 제1호입니다. 이런 관광의 호텔이 늘어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에게 가족 관광객과 비즈니스 관광객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특히 호텔 라운지에는 간편 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영일대해수욕장은 매년 여름 수백만의 피서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인데요. 꾸준히 증가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최상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중소형 호텔의 등장으로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입소문 타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인분이 호텔에 무슨 일로 이렇게 혼자 오셨을까요? 우리 딸이랑 지금 이제 포항에 여행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나 이틀 정도 쉬었다 가려고 왔습니다. 아니 사실 네. 그렇잖아요. 딸과 왔는데 네. 뭔가 모텔에 들어가긴 조금 뭔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그렇죠. 네. 아직 뭐 결혼도 안 한 딸이기 때문에 왔는데 마침 돌아보니까 호텔이 하나 있어서 들어왔는데 깨끗하고 마음에 들어요.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새 호텔이라서 그러는지 깨끗하고 친절하시고 또 뭐 약간 이국적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뭐 아침 또 뭐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신다 그러고 해서 그냥 한 며칠 지내보려고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깨끗한 시설에 한 번, 친절한 서비스에 또 한 번 감동한다고 합니다. 재방문 의사도 당연히 높겠죠. 아니 창밖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이곳을? 제가 서울에서 포항 일 때문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생소한 곳이라서 지인들로부터 이제 좀 소개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요. 네. 그리고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시설도 그렇고 전망도 그렇고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호텔은 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앉아보세요. 슈프림 마음에 들지? 그럴까요? 자, 슈프림 마음에 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우수한 모텔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호텔 전환 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포항을 대표하는 중소형 호텔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포항의 관광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중소형 호텔. 이곳에서 삶의 여유를 좀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벌써 입춘도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조금씩 풀리고 자연도 꿈틀꿈틀 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났으니 이불 속에만 계시지 마시고 바람도 쐴 겸 나들이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봄하면 바로 봄의 대표 과일 딸기가 생각나는데요. 이 봄이라는 계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일 딸기. 이 딸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축제는요, 달콤한 딸기와 추억의 도시락 소풍, 양평 딸기 도시락 축제입니다. 양평 딸기 도시락 축제는 365일 축제로 유명한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2월 7일에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유롭게 딸기 축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양평 딸기 도시락 축제는 도시락 소풍과 딸기를 테마로 진행되는데요. 이 참여자가 직접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 종류도 정말 다채로운데요. 한번 보실까요? 서서 따먹는 딸기, 딸기 방향제와 딸기 향초 만들기를 비롯해서 이 뗏목 체험,
민물고기 생태학습관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양평은 대한민국에서 맑은 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봄 내음 물씬 나는 이곳 양평 딸기 도시락 축제에서 달콤한 딸기향에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문화유산은 바로 서울의 고궁이라고 합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올해 서울 고궁 야간 특별 관람 기간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120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휩싸인 밤의 고궁, 한 번쯤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